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한길 당대표의 개선언이 있겠습니다. 예, 104차 최고위원 회의를 시작합니다. 김한길 당대표의 발언이 있겠습니다. 황우려 새누리당 대표께서 지방 기초선거에서의 정당공천 폐지 공약을 파기하겠다는 것을 사실상 공식 선언했습니다. 참으로 놀라운 일입니다. 기초선거 정당공천 폐지는 지난 대선 당시 여야 후보의 공통 공약이었습니다. 민주당이 이를 이행하기 위해서 기초선거 정당공천 폐지를 당론으로 확정한 것이 벌써 6개월 전입니다. 당시에는 여당도 환영한다고 했던 것을 기억합니다. 그런데 새누리당은 이제 와서 무책임하고 뜬금없는 제안들만 연일 쏟아내고 있습니다. 새누리당의 주장을 한 줄로 줄이면 기초지방선거에서의 정당공천 폐지 대선 공약을 안 지키겠다는 것입니다. 자신들의 기득권을 유지해보겠다는 것이고 후보들을 줄 세우겠다는 것이고 공천 비리를 계속 방치하겠다는 것입니다. 최악의 정치는 국민과의 약속을 지키지 않는 것이다 라고 2012년 대선을 앞두고 박근혜 당시 대선 후보께서 텔레비전에 나와서 말씀하시는 것 듣고 저는 참 훌륭한 말씀하신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박근혜 대통령과 새누리당은 지금 스스로 최악의 정치라고 규정한 정치를 밀어붙이고 있는 셈입니다. 그러니 대통령이나 여당 대표가 어떤 좋은 말씀을 한들 국민이 믿을 수가 없게 된 것입니다. 정개특위 활동 시간이 보름 정도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지방선거 5개월도 채 남지 않았습니다. 박근혜 대통령과 새누리당은 국민과의 약속을 반드시 지켜야 한다는 것을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황우려 대표께서 바람직한 협의 민주주의를 말씀하며 여야 협의를 강조하신 것 참 좋은 말씀입니다. 믿고 싶습니다. 지난해 여야 4자 회담 합의문의 내용이 상당 부분 지켜진 것은 다행스러운 일입니다만 특검의 시기와 범위를 계속 논의한다고 합의문에 써놓고 민주당이 아무리 큰 소리로 말해도 여당은 묵묵부답입니다. 대선 의혹 진실규명을 위한 특검 도입의 시기와 범위에 대해서 새누리당은 즉각 응하기 바랍니다. 황 대표께서는 또 선거는 각 정당이 독자적으로 치러야 한다면서 야권 연대를 금단의 사과라고 말씀했습니다. 지방선거를 앞두고 새누리당이 가장 두려워하는 상황이 어떤 것인지, 새누리당이 가장 기대하고 있는 상황이 어떤 것인지 선명하게 알려주시는 말씀이었습니다. 잘 참고했습니다. 저는 신년 기자회견을 통해서 국민이 먹고 사는 민생 문제를 민주당의 최우선 과제로 삼겠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최근 정부 여당이 국적 강조하는 경제 활성화에는 민생이 빠져 있습니다. 가계부채 규모가 1000조를 넘어섰습니다. 최근 가계부채를 지고 있는 서울 시민을 상대로 한 설문조사 결과 10명 중에 6명이 3곳 이상의 금융기관에 빚을 진 과다 채무자였고 평균 대출 건수 3건 중 1건은 기존 부채를 갚기 위한 대출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마디로 빚을 내서 빚을 갚고 있는 시민들이 참으로
많습니다. 박근혜 정부는 재벌과 대기업의 실적에만 매달리지 말고 서민과 중산층의 살림살이를 실제로 어떻게 개선시킬 것인가에 대한 민생경제 활성화 대책부터 내놔야 할 것입니다. 대한민국의 헌법 전문은 국민 생활의 균등한 향상을 목표로 해야 한다고 적시하고 있다는 것을 박근혜 정부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어제 우리 당 의료영유아 조직특위가 주최한 박근혜 정부 영유아 정책진단 토론회에 대한의사협회, 대한치과의사협회, 대한한의사협회, 대한약사회, 대한간호협회, 전국보건의료산업노조 등 대표적인 의료단체인들이 모두 한자리에 모이셨습니다. 참석자들은 한결같이 박근혜 정부의 의료 영리화 추진은 의료가 돈벌이의 수단으로 전락해서 국민의 건강권이 크게 훼손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서 국민의 건강권을 생각해서 어떤 경우에도 진료를 거부하는 일만은 없었으면 좋겠다고 그분들께 말씀드렸습니다. 하지만 대화를 거부하고 있는 불통 정부의 태도를 보면 우려하고 있는 일들이 현실화될 수 있다는 불안감을 지우기 어렵습니다. 정부는 의료계와 즉각 대화에 나서야 합니다. 국민적 합의 과정도 없는 의료 영유아 정책은 전면 재검토돼야 합니다. 민주당은 국민의 생명, 건강과 직결된 의료 영유아 정책을 반드시 막아낼 것입니다. 제가 10년 기자회견에서 밝힌 국민통합적 대북 정책은 햇볕 정책의 원칙을 고수하며 시대 상황의 변화에 따라 계승 발전시키겠다는 구상을 말씀드린 것입니다. 햇볕 정책의 대원칙은 여전히 유효합니다. 햇볕 정책의 3대 원칙은 첫째, 평화를 파괴하는 일체의 무력 도발을 용납하지 않는다. 둘째, 북을 해치거나 흡수 통일을 기도하지 않는다. 셋째, 남북 기본 합의서에 따라 남북 간의 화해와 협력을 적극 추진한다는 것입니다. 민주당은 이와 같은 3대 원칙에 기초해서 시대 상황과 국민의식의 변화에 따라서 대북 정책을 업그레이드 할 것입니다. 한반도의 평화와 통일을 위한 대북 정책은 정권이 변해도 일관성 있게 추진할 수 있도록 국민적 합의가 대단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당 내외의 통일안보 전문가들과 함께 충분한 정책적 검토를 거쳐서 국민 여러분께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어서 정재원 원내대표의 발언이 있겠습니다. 서울여 대표의 신년 기자회견. 협의민주주의 강조는 평가만 하지만 국정원 개혁과 특검이 없는 점은 이것으로서 실망스럽습니다. 특히 지난 대선에서 대통령과 새누리당이 국민 앞에 정치 쇄신의 결의로 대안으로 공표했던 기초단체장과 의원들의 정당 공천 폐지 약속을 지키지 않으면서 엉뚱한 제안과 약속을 남방하는 것은 무책임한 기만이라 아니할 수 없습니다. 어떤 명분과 논리를 갖다 붙여도 결론은 대부분의 약속 파기 선언에 불과합니다. 이른바 새로운 제안이라는 것도 사실은 본질은 혹세 무민이고 결국 기득권을 지키겠다라는 욕심에 불과합니다. 지금은 오픈 프라이머리 등 새로운 제안을 내놓을 때가 아닙니다. 약속은 약속대로 지키고 제도 개선은 논의해 나가면 될 문제입니다. 기초선거 정당 공천 폐지는 새누리당과 대통령이 결단하면 해결되는 아주 간단하고 단순한 문제입니다. 문제가 될 하등의 이유도 소지도 없습니다. 국민과의 약속을 지킬 것인지 기득권을 지킬 것인지를 분명하게 밝힐 것을 요구합니다. 말장난으로 더 이상 국민을 우롱하고 속이지 말기 바랍니다.
기초선거 정당 공천제 폐지 약속 이행을 다시 한번 국민의 이름으로 촉구합니다. 미국 버지니아주 상원소위에서 교과서에 동해병기를 의무화하는 내용의 법안이 만장일치로 통과됐습니다. 아직 상원, 하원 통과 절차가 남아있고 일본 측의 방해가 있어서 낙관할 일은 아니지만 반가운 소식이라 아니할 수 없습니다. 이렇듯 외국에서도 자국의 이해와 무관한 역사 왜곡을 바로잡기 위해서 노력하는데 정작 국내에서는 정부 여당이 친일 찬양 역사 왜곡 교과서를 밀어붙이는 황당한 사태가 벌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산적한 국정 현안은 제쳐두고 시민들의 건강한 상식이 퇴출시킨 역사 왜곡 교과서 구하기에 대통령에 이어서 새누리당 지도부, 장관, 총리까지 총출동해서 나서야 할 문제인지 곰곰이 생각해 보기 바랍니다. 심지어 새누리당은 다른 역사 교과서 만들기 추진단을 만든다고 하는데 이것은 새로운 역사 교과서를 만드는 모임을 만들었던 일본 극우파와 다를 것이 하나도 없는 아주 멀지각한 일입니다. 정부 여당 특히 교육부에게 이제 그만할 것을 촉구합니다. 최우선 해야 할 것은 학생이고 교육이기 때문입니다. 어른들의 정치 노름으로 면학 분위기를 해치고 학생과 학부모들의 가슴을 갑갑하게 만들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2352대 0이라는 교학사 역사 교과서를 바라보는 교사와 학생과 학부모들의 평가 그대로 받아들이기를 바랍니다. 인정할 것은 인정하고 이제 그만 역사 교과서에서 손을 떼고 학생들과 교사와 학교가 본연의 유무인 교육에 전념할 수 있도록 내버려 놔둘 것을 요구합니다. 국정원 불법 대선 개입 사건이 특검이 아니 되면 안 되는 이유가 당연해지고 있습니다. 지난 10일 검찰 간부 인사 발표는 국정원 불법 대선 개입 사건에 열의를 보인 사람들을 하나같이 한직으로 밀어내거나 승기를 몰아시켰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국정원 트위터 담당 검사를 교체하고 전면 검증하겠다라는 보도까지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것이 사실이라면 박근혜 정권이 수사방해와 꼬리 자르기에 이어서 이제는 흔적 지우기 수순으로 돌입했다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특검을 도입해야만 하는 이유가 더욱 명백해지고 또렷해지고 있는 것입니다. 박근혜 정권은 진실을 은폐하려면 할수록 왜 특검을 해야 하는지 국민 앞에 더욱 또렷하고 선명하게 보여주고 있을 뿐이라는 점을 상기하기 바랍니다. 민주당은 결코 특검을 포기하지 않을 것입니다. 온갖 방해와 회방에도 불구하고 반드시 관철해 낼 것입니다. 작년 한 해 금요일 오후는 이상한 요일이었고 대부분 검찰의 차지였습니다. 2014년에도 마찬가지여서 어처구니 없는 검찰 인사가 금요일 법칙에서 벗어나질 못했습니다. 이번 검찰 인사는 법무부 검찰이 주도를 했고 청와대가 인준했을 것이 분명합니다. 이번 인사의 특징은 국정원 수사팀의 지방 흩어놓기로 결국 수사팀과 공소유지팀이 모두 해체가 됐습니다. 여기서 드러나는 의미를 보면 첫째, 수사 방해에 의해서 1심 재판에서 무죄 프로젝트와 재판 지연 작전이 동시에 가동되고 있는 것이 확인됐습니다. 둘째로 박근혜 대통령은 국정원 사건 재판 결과를 보겠다고 말해왔는데 이제 대법원 판결까지 보겠다는 것으로 확인이 돼가고 있습니다. 이렇게 무죄 프로젝트 그리고 재판 지연 작전으로 몇 년을 끌고 간다면 5년 내지 역사적으로 국정원 댓글적 정권 브랜딩에서 벗어날 수 없게 됩니다. 셋째로 이런 식으로 제대로 일하려는 검사들을 인사를 통해 모두 밀어내는 상황은 역설적으로 중립적, 독립적 특검의 불가피성을
웅변으로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상설 특검도 이제 논의를 시작해야 할 것입니다. 원전 관련 한 가지 말씀드리자면요. 박근혜 정부는 향후 원전을 5 내지 7기 추가 건설하기로 어제 국무회의를 통해서 2차 에너지 기본계획으로 확정을 했습니다. 그동안 박근혜 대통령의 공약은 국민 여론 수렴하고 원전은 다른 에너지원이 확보된다는 전제 아래 재검토한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떤 국민 여론 수렴이 있었는지 그리고 원전 재검토를 하기는 한 것인지 실망스러운 또 한 번의 공약 파기였습니다. 이런 식으로 돈 드는 공약뿐 아니라 돈 안 드는 공약 등 공약이 모두 한 가지씩 깨지고 있습니다. 대선 공약을 이해나 하고 있는지 대선 공약을 기억이나 하고 있는지 매우 의심스러운 상황입니다. 유감스럽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어서 조경태 최고위원 발언이 있겠습니다. 이 약속은 법의 기초입니다. 기초의원, 기초단체장, 정당공천제 폐지. 저는 새누리당이 국민과의 약속을 100% 지킬 것이다. 저는 확신을 합니다. 책임 있는 여당으로서 자세를 보여주길 바랍니다. 그리고 박근혜 대통령께서도 자신의 공약에 대해서 한 말씀 하실 때가 되었습니다. 이제 지방선거가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이에 대한 입장 표명이 있기를 기대하고 또한 그렇게 되리라 생각을 합니다. 정부가 어제 원전 안전에 대한 국민 불안이 증폭되고 있는 가운데에서 아무런 대책 없이 2035년까지 약 16기의 원전을 추가로 건설하겠다는 제2차 에너지 기본 계획을 확정했습니다. 일본 후쿠시마 원전 사고 이후에 전 세계적으로 원전 안전 사고 예방과 탈원전 정책을 검토하고 있는 마당에 박근혜 정부는 잇따른 원전 사고와 비리에 대한 근절 대책을 제대로 내놓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우선 원전을 추가 건설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시대의 착오적인 발상이라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원전 추가 건설 계획을 원점에서 재검토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국민의 안전이 최우선입니다. 정부가 국가적 재앙이 될 수 있는 원전 사고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이 수립되지 않는 가운데 새로운 에너지 개발 정책보다 사고 뭉치 원전을 고집하는 것은 이해할 수 없는 일입니다. 원전 추가 건설 문제는 국민적 합의가 전제되어야 마땅합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양승조 최고위원 발언이 있겠습니다. 예, 새누리당 황우여 대표께서 어제 개방형 예비경선, 즉 오픈 프라이머리 입법화를 제안했습니다. 참으로 뜬금없는 제안이고 기초정부 정당공천 폐지, 대선 공약을 지키라는 국민의 목소리를 외면하는 제안입니다. 기초자치단체의 장과 기초의 정당공천 폐지는 박근혜 대통령과 새누리당의 대선 공약집 380쪽에 분명하게 나와 있습니다. 또한 어제 황우여 새누리당 대표께서도 작년 재보궐선거에서 무공천 약속을 지켰다고 자랑까지 했습니다. 그렇다면 다가오는 6.4 지방선거 역시 국민과의 약속을 지켜야 하지 않겠습니까? 거짓말 정권, 공약 파기 정권, 인사 실패 정권이 심판장이 될 금년 지방선거는 불리해질 것 같으니까 약속을 파기하는 새누리당의 모습은 당리, 당략의 전형입니다. 정치인으로서 부끄럽습니다. 이렇게 공약 파기를 일삼고 대국민 거짓말을 시키는 것이 박근혜 대통령이 말씀하시는 원칙과 신뢰입니까? 또한 황우여 대표께서 교육감 임명제를 제안했습니다. 교육감 직선제는 2006년에 새누리당 정신인 한나라당 소속 의원님들 3분이 지방교육 자체하는 법률 개정안을 각각 대표 발의했고 당시 열린우리당 의원 2분이 각각 대표 발의해서 한나라당 소속 권철현
교육위원장 시절에 통과시킨 것입니다. 결국 자기 부적인 셈입니다. 정권을 잡았기 때문에 자신들 입맛대로 교육감을 임명할 수 있다고 황우여 대표께서 생각하시는 모양입니다. 역사를 거슬러가는 것입니다. 깨어있는 국민들의 행동하는 양심으로 친일미와 역사교과서의 불체태 운동을 한 국민들을 외면하고 정권이 입맛에 맞는 임명교육감을 하여금 친일미와 역사교과서를 채택하려는 속보이는 행동은 아니기를 바랍니다. 다시 한번 박근혜 대통령과 새누리당에게 촉구합니다. 기초선거 정당 공천 폐지가 있다는 국민과의 약속을 즉각 이행하시기 바랍니다. 기초연금 공약, 4대 집중질환 공약, 고교 무상교육 공약, 전시 작전권 환수 공약, 군인 복무약 단축 등 끝없는 공약 파기에 이어서 기초선거 정당 공천 폐지 공약마저 안 지킨다면 박근혜 대통령과 새누리당은 앞으로 원칙과 신뢰라는 단어를 쓰지 마시기 바랍니다. 무신분립입니다. 이상입니다. 네, 이어서 우원식 최고위원 발언이 있겠습니다. 네, 우리 양승조 최고위원께서 황우여 대표 기자회견 얘기하셨는데 저도 조금 더 추가하겠습니다. 새누리당 황우여 대표 기자회견은 대통령 기자회견의 받아쓰기였습니다. 청와대 출장소 노릇을 더 이상 하지 않겠다는 기자회견을 사실 기대를 했었습니다. 대통령은 거부한 공약 파기, 국가기관 선거 개입에 대해 최소한 도의적인 책임을 질 줄 알았는데 그런 기대가 참으로 순진한 기대였습니다. 기초선거 정당 공천 폐지 약속도 못 지킬 것 같으면 당이 나서서 사과부터 해야 되는데 어째서 엉뚱한 제안으로 지방선거를 혼란에 빠뜨리는지 알 수 없습니다. 공기업이 방만하기 때문에 때려잡아야 한다면 이명박 정부 때 4대강 사업, 자원개발로 공중에 날려버린 수십조의 국민 혈세 낭비에 대해 앞장섰던 새누리당이 이제는 책임지는 모습을 보여야 하는 거 아닙니까? 또 경제민주화는 어디다 버려두고 특정 재벌을 위한 규제 일탈에 앞장서게 됐는지 국민 앞에 해명했어야 합니다. 10대 재벌의 역대 최대 사내 보유고에도 불구하고 서민들은 밥 먹기 힘들다고 하는데 서민들의 구휼미를 내기보다는 이미 충분히 배버른 대재벌 배만 불릴 규제 완화 노래만 부르는 이명박근혜 10년 세월 그렇게 다 보낼 생각입니까? 대선 때 떴다방처럼 나타나서 국민을 상대로 장사하듯 경제민주화 팔아먹고 부도를 내면 너무 염치 없는 일 아닙니까? 황 대표는 지난 1년간 대통령의 소통이 충분했다고 했는데 이렇듯 대통령을 심기만 보자 하느라 제 역할 못할 지난 1년 민주당까지 대통령만 상대하느라 국회가 국회답지 못했습니다. 이제 국회를 국회답게 만들도록 새누리당이 제발 각성하기 바랍니다. 이마트가 55세 이상 촉탁직 사원에게 시간제 일자리로 바꾸겠다고 일방적으로 통보했다고 합니다. 박근혜표 시간제 일자리 55만원짜리 대량 양산 일자리입니다. 한 달 하루 8시간 주 5일 총 40시간 촉탁직을 반으로 똑 잘라 20시간만 일하고 나머지는 신규 채용하겠다고 이마트가 합니다. 기존 촉탁직 사원에 대해서는 회사 규정 받기 싫으면 나가라는 식이랍니다. 이마트는 지난 1월 불법 파견으로 고용 감독을 받았는데 결국 정부 정책 편승으로 눈치 보겠다고 하는 것인지 이마트에게 묻습니다. 지금도 각종 채용 게시판에 주 14시간짜리 사원 모집 공고가 여기저기 떠 있습니다. 이마트 사례처럼 고작 110만원짜리 일자리를 우격다짐으로 뚝 잘라 55만원짜리 일자리 몇 개 더 만드는 게 박근혜표 시간제 일자리의 내용입니까? 우려했던 대로 어떤 일자리를 만들 것인지에 대한 고민 없이 막무가내식으로 고용률 70% 달성이라는 박 대통령 엉터리 공약이 그나마 있던 일자리도 강제로 쪼개고 쫓아내고 있는 시기 되고 있습니다. 그 엉터리 공약 때문에 이마트에서 700여 명의 노동자가 110만원짜리에서 55만원짜리로 내몰리고 있습니다. 박근혜 정부와 이마트에게는 110과 55는 그저 숫자로만 보이는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 사이에 노예적 상황에 처한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눈물과 불안과 한숨이 들리지 않는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박 대통령은 지금이라도 시간제 일자리 공약을 철회하고 노동부는 이마트의 일자리 꼼수를 즉각 중단하도록 조치하기를 강력히 촉구합니다. 이상입니다. 이제 박혜자 최고위원 발언이 있겠습니다. 참 우리의 언론 환경상 뉴욕 타임즈의 사설을 보고서야 국민들이 사실을 명확하게 알게 되는 현실이 참 저도 가슴이 아픕니다. 뉴욕 타임즈의 사설을 보면은요, 박근혜 대통령이 한국인들의 친일 협력에 관한 내용이 축소 기술되기를 원하고 있으며 친일 협력 행위가 일본의 강압에 의해서 어쩔 수 없는 것이었다라는 내용의 새로운 교과서를 교육부가 승인하도록 지난 여름에 밀어붙인 바 있다라고 사설에서 밝혔습니다. 지난해 8월 서남수 교육부 장관이 왜 저렇게까지 무리를 하면서 교학사 역사 교과서의 검정을 통과시켰는지 국정감사와 예산 전국을 지나면서 국회의원들은 정말 질타에도 아랑곳 없이 교학사 교과서를 편들고 지키려 했는지를 이제야 알 것 같습니다. 뉴욕타임즈 사설대로라면 박 대통령이 역사를 훼손해서라도 아버지 대통령의 친일과 독재자의 모습을 바꾸고 싶었고 서남수 교육부 장관이 대통령의 뜻을 충실히 따라준 것입니다. 지금이라도 박 대통령께서는 열을 붉은 꽃이 없다라는 사실을 말씀드리고 싶고요. 서남수 장관께는 역사가 두렵다면 지금이라도 물러나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역사 쿠데타는 이미 실패했기 때문입니다.